제발 눈 좀 대봐. 왜 아무 말이 없어? 넌 왜 조심성이 없니? 갈비찜부터 치워. 주방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 손끝이 떨리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아무도 제 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암 수술 3달 만에 시누이 돌잔치를 혼자 준비하며 밤을 새웠고 떡까지 직접 만들라는 명령에 새벽까지 부엌을 지켰죠. 고열 속에서 무거운 냄비를 들어올리던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니, 지금 돌잔치 중인데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해요? 명숙 씨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불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편 도윤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모두가 멈춘 그 순간 그는 돌잔치장을 뒤로하고 병원으로 달렸죠. 다신 우리 아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참는 게 미덕이라 믿었던 며느리가 마침내 선을 긋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를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사는 한 며느리의 사연을 각색한 것입니다. 유나는 아침 8시 약통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억제제, 면역 증강제, 위장약까지 손바닥 위에 놓인 알약이 5개였죠. 물 한 모금으로 삼키고 나면 속이 울렁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수술한 지 3달째 의사 강태호는 절대 무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지만 유나의 하루는 그 경고와는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데 목덜미가 뻐근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마다 유나는 심호흡을 했어요. 참는 게 익숙했으니까요. 결혼 12년 큰며느리로 살아온 시간 동안 유나는 참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어머니 명숙의 눈치, 시댁 식구들의 기대, 남편 도윤의 무관심까지 전부 견디는 게 유나의 일상이었죠. 유나야, 토요일에 우리 집 와. 명숙의 전화는 언제나 일방적이었습니다. 안부를 묻거나 상태를 확인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저 필요한 말만 던지고 끊었죠. 유나는 전화를 받으며 이미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병원 검사. 검사? 그까짓 거 다음 주에 하면 되지. 중요한 일이 있어. 명숙은 유나의 말을 자르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언제나 유나의 사정을 엄살로 치부했고 유나는 그 차갑고 단단한 벽 앞에서 늘 무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도윤은 거실 소파에서 노트북을 펼친 채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토요일에 시댁 가야 해. 응, 알았어.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죠. 유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윤은 듣지 않으니까요.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도윤은 시댁 문제에서 늘 중립을 지켰습니다. 아니, 중립이라기보다는 회피에 가까웠어요. 토요일 오전 유나와 도윤은 기장군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도윤은 운전에만 집중했고 유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운대 쪽 바다가 멀리 보였지만 유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자 명숙이 나왔습니다. 왔어. 유나야, 신발 벗고 들어와. 명숙은 유나를 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반갑다는 인사도 안부를 묻는 말도 없었어요. 유나는 익숙한 냉기를 느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명숙은 도윤에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바쁘지?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명숙은 유나를 힐끗 보더니 부엌을 가리켰어요. 유나야, 부엌 좀 봐. 설명해 줄 게 있어. 유나는 명숙을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메모지가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명숙은 그걸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지하 돌잔치를 토요일 다음 주에 해. 집에서 크게 할 거야. 네.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혜림이는 병원 당직이 있어서 못 도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야지. 큰며느리니까. 어머니, 저는 아직 회복. 회복? 수술한 지 3달이나 됐잖아. 그 정도면 괜찮아.
엄살 부리지 마. 명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유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명숙은 메모지를 유나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메뉴는 갈비찜, 잡채, 전 3가지, 떡국, 나물 5가지. 떡은 집에서 직접 만들어. 인원은 40명 정도. 유나의 손이 떨렸습니다. 40명 분량을 혼자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게다가 떡까지 직접 만들라니. 유나는 명숙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 뭐가 너무? 가족 행사인데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지. 혜림이는 바쁘고 넌 집에 있잖아. 명숙은 유나의 말을 잘랐습니다. 유나는 목이 메었어요. 집에 있다는 게 한가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회복 중이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명숙에게 그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유나는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시아버지 경수와 골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유나는 도윤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응? 뭐? 돌잔치 준비를. 혼자 하래. 도윤은 잠시 유나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명숙 쪽을 힐끗 보더니 유나에게 작게 말했어요. 이번 한 번만 해주자. 어머니가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행사니까. 유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윤은 유나의 상태보다 어머니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거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힘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유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번만 참으면 돼. 이번만. 하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걸요. 월요일 아침 명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숨을 들이켰어요. 8시 30분 명숙은 언제나 이 시간에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장 봤어? 아직. 내일 갈 생각이었어요. 내일? 그럼 늦어. 오늘 당장 가. 재료 신선해야 하잖아. 명숙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유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아직 약도 먹지 않은 상태였지만 명숙에게 그런 사정을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잔을 제대로 잡기 힘들었어요.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했습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밤마다 돌잔치 준비 목록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명숙이 던진 말들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큰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지. 유나는 그 말이 싫었습니다. 큰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떠안아야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마트에 도착한 유나는 카트를 끌며 명숙이 보낸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갈비 3kg, 당근 10개, 양파 15개, 표고버섯 200g. 리스트는 끝이 없었어요. 유나는 카트에 재료를 하나씩 담으며 목이 뻐근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부위가 당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채소 코너를 지나가는데 어지러움이 몰려왔습니다. 유나는 카트를 붙잡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눈을 떴지만 시야가 흐릿했습니다. 그래도 장을 봐야 했어요. 명숙이 확인 전화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계산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유나의 손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실으며 등에서 땀이 흘렀어요. 3월인데도 햇살이 뜨거웠고 유나는 차에 타자마자 에어컨을 켰습니다. 숨이 가빠졌지만 집에 가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재료 손질을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유나는 장바구니를 부엌으로 옮기며 비틀거렸습니다. 갈비 봉지가 너무 무거워서 두 손으로 들어야 했어요. 냉장고에 재료를 넣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유나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아 물을 마셨어요. 손이 떨려서 물이 흘렀습니다. 오후 2시 명숙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유나야, 장 다 봤어? 네, 어머니. 갈비는 LA 갈비로 샀어? 국내산이지? 네, 국내산으로 샀어요. 떡 재료도 샀고. 유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떡 재료는 리스트에 없었거든요.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내가 다 말해줘야 해. 떡 만들 쌀이랑 파츠랑 다 사야지.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래, 빨리 사. 떡은 미리 만들어놔야 해. 전화가 끊기고 유나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시 마트에 가야 했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서야 했습니다. 유나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도윤이 퇴근했을 때 유나는 부엌에서 갈비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말했어요. 다녀왔어. 응, 어서 와. 유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손에는 핏물이 묻어 있었고 싱크대에는 손질한 갈비가 쌓여 있었어요. 도윤은 거실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돌잔치 준비. 아, 그거. 힘들면 조금씩 해. 도윤의 말은 가벼웠습니다. 유나는 칼을 든 손을 멈추고 도윤을 봤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유나는 다시 갈비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밤 10시 유나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갈비 손질이 끝나고 이제 채소를 다듬어야 했어요. 당근을 깎는데 손목이 아팠습니다. 칼을 놓고 손목을 주무르는데 명숙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유나야, 자. 아니요, 아직 안 잤어요. 그래, 잘 됐다. 내일 떡 만들어야 하니까 일찍 와. 아침 8시까지. 네. 유나는 전화를 끊고 식탁에 이마를 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되니까요. 울면 약해 보이니까요. 유나는 고개를 들고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채소를 다 다듬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유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유나는 남편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도움이 안 되니까요. 차를 몰고 시댁으로 가는 길 유나는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유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명숙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빨리 들어와. 유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7시 55분이었어요. 5분 일찍 왔는데도 명숙은 늦었다고 했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떡 만들 준비 다 해놨어. 쌀은 불려놨고 팥도 삶아놨어. 넌 그냥 빚기만 하면 돼. 명숙의 말은 간단했지만 유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떡 40개를 빚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요.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쌀가루 앞에 섰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나의 손가락은 쌀가루와 팥소로 범벅이 되었고 허리는 끊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명숙은 중간중간 부엌에 들어와 확인했습니다. 모양이 삐뚤삐뚤하네. 다시 빚어. 유나는 완성한 떡을 다시 뭉개고 빚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손가락 끝이 저리고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떡이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유나는 찜통에 떡을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명숙이 부엌으로 들어와 떡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이제 청소해. 손님들 오기 전에 집 안 깨끗해야지. 네. 유나는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까지 청소해야 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수술 부위가 당겼습니다. 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끝까지요. 목요일 오전 유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돌잔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고 명숙은 매일 확인 전화를 했어요. 유나의 핸드폰은 이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유나야, 저는 몇 가지 준비했어. 애호박전, 동그랑땡, 김치전 준비했어요. 부추전은? 유나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부추전은 리스트에 없었거든요. 명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것도 내가 일일이 다 말해줘야 해. 부추전 없으면 상이 허전하잖아. 죄송합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유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부추가 없었어요. 다시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유나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트에서 부추를 사고 돌아오는 길 유나는 신호등 앞에서 멈췄습니다. 빨간불이었어요. 유나는 운전대를 붙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약도 거른 상태였습니다. 뒤에서 경적이 울렸고 유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파란불로 바뀌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유나는 부추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에 닿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이미 손가락은 화상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전을 붙이고 식히고 담고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오후 4시 동네 친구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나야,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 오랜만에. 미안해, 수진아. 나 지금 돌잔치 준비 중이라. 돌잔치? 누구 돌잔치? 신우이. 그걸 내가 왜 준비해?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어요. 큰며느리니까. 유나야, 너 지금 회복 중이잖아. 그걸 혼자 준비한다고? 괜찮아. 이번만 하면 돼. 무슨 소리야? 당장 거절해야지.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명숙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고 도윤의 무관심한 태도가 생각났어요. 수진아, 미안. 나 지금 바빠서 끊을게. 유나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무시해야 했어요. 지금은 전을 붙여야 할 때니까요. 저녁 8시 도윤이 퇴근했을 때 유나는 여전히 부엌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로 들어오며 말했어요. 아직도 하고 있어? 응, 거의 다 끝났어. 유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도윤은 유나의 얼굴을 봤어요. 눈밑이 검게 퀭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좀 쉬어. 괜찮아. 내일까지 다 끝내야 해.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유나는 도윤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좀 쉬어라는 말이 전부였어요. 도와주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밤 11시 유나는 전을 다 부치고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내일은 나물을 무쳐야 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숙주나물. 5가지였습니다. 유나는 메모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어요. 일어나려는데 목이 뻐근했고 손목이 욱신거렸습니다. 유나는 진통제를 꺼내 먹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물을 다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시금치를 데치고 물기를 짜는데 힘이 없었어요. 유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지러웠지만 참아야 했어요. 오전 10시 명숙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유나야, 내일 몇 시에 와? 아침 7시에 갈게요. 떡은 다 만들었지? 네, 완성했어요. 전도? 네, 4가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일 와서 상 차리고 손님 맞이하면 돼. 아, 참. 갈비찜은 내일 아침에 해야 신선해. 새벽 5시에 와서 만들어.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요? 명숙의 목소리는 태연했어요. 왜? 못해?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내일 봐. 전화가 끊기고 유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5시에 가려면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어요.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오후 2시 수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어요. 유나야. 나야, 수진이. 유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은 유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유나야. 너 완전 얼굴이 헬쑥해졌어. 괜찮아? 응, 괜찮아. 거짓말. 전혀 안 괜찮아 보여. 수진은 유나를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부엌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싱크대에는 그릇이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나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걸 다 혼자 했어? 응. 유나야, 이건 말이 안 돼. 너 지금 회복 중이잖아. 이렇게 무리하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번만 참으면 돼. 무슨 소리야? 이번이 끝이 아니야. 다음에도 또 이럴 거야. 유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거든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습니다. 유나야, 제발 거절해. 내 몸이 제일 중요해. 수진아, 난 못해. 거절하면 명숙 어머니가. 그래서 내 몸 망가뜨릴 거야?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은 유나를 안아줬어요. 유나는 수진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울고 나서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내일 새벽에 시댁에 가야 했고 갈비찜을 만들어야 했어요. 수진이 돌아가고 유나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나물을 다 무치고 냉장고에 넣었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만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눈을 감자마자 잠들어 버렸습니다. 밤 9시 도윤이 유나를 깨웠습니다. 여보, 저녁 안 먹었어? 유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개운하지 않았어요. 목이 칼칼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미안. 잠들어 버렸어. 괜찮아. 나 라면 끓여 먹을게. 넌 더 자. 도윤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유나는 소파에서 일어나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려면 지금 자야 했습니다. 유나는 침대로 가서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렸어요.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겨우 3시간을 잤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유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옆에서 도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밑은 시커멓게 퀭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유나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병색을 감춰야 했어요. 명숙이 보면 뭐라고 할 게 뻔했으니까요. 차를 몰고 시댁으로 가는 길,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유나는 라디오를 켰지만 이 시간엔 방송이 없었습니다. 잡음만 흘러나왔어요. 유나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새벽 5시 정각, 유나는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명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왔어? 늦지 않았네. 명숙은 유나를 힐끗 보고는 부엌을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명숙은 유나를 따라 들어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갈비는 여기 있어. 양념은 내가 해놨으니까 넌 그냥 조리만 하면 돼. 압력솥으로 40분 돌리고 나서 국물 졸이면 돼.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갈비를 꺼냈습니다. 무게가 상당했어요. 유나는 두 손으로 들어 조리대에 올렸습니다. 명숙은 거실로 나가며 말했어요. 나 좀 더 자고 올게. 8시까지 다 끝내놔.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어요. 유나는 갈비를 압력솥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압력솥 뚜껑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갈비가 익는 동안 유나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전과 나물을 꺼내 접시에 담았어요. 손놀림이 느렸습니다. 몸에 힘이 없었거든요. 유나는 싱크대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가빠왔어요. 6시 압력솥에서 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불을 줄이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4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나는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깐만 쉬려고 했어요. 6시 45분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유나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깜빡 잠들었던 겁니다. 유나는 서둘러 압력솥으로 갔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올라왔어요. 유나는 얼굴을 돌렸습니다. 갈비를 건져 냄비에 옮기고 국물을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 앞에 서니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유나는 이마를 닦았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몸은 오히려 추웠습니다. 이상했어요. 7시 명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얼굴이 왜 그래? 아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긴. 얼굴이 새파래. 화장이라도 좀 해. 손님들 오면 보기 안 좋잖아. 명숙은 갈비찜을 확인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맛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되겠네. 이제 접시에 담아. 유나는 갈비를 큰 접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어올리는데 손목이 욱신거렸어요. 유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갈비를 접시에 옮기고 나니 온몸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7시 30분 시아버지 경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나는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경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경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유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8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이었어요. 명숙은 거실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유나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고 상을 채웠어요. 유나야, 물 좀 가져와. 유나야, 접시 더 필요해. 유나야, 수저 부족해. 명숙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유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뛰었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큰며느리가 고생이 많네. 그러게요. 이렇게 큰 행사를 혼자 다 준비했다니. 명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워낙 손이 빨라서요. 뭐든지 척척 잘해요.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쓰렸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어요. 유나는 부엌으로 돌아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어요. 9시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누이 지아가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나는 구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지아는 웃고 있었고 명숙은 손주를 안고 자랑스러워했어요. 10시 유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지만 계속 닦아야 했습니다. 유나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10시 30분 유나는 무거운 냄비를 들어 올렸습니다. 잔치상에 갈비찜을 추가로 내놔야 했어요. 냄비를 들고 부엌을 나서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유나는 비틀거렸어요. 냄비가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쾅! 냄비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갈비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유나는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명숙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이게 실수로 될 일이야? 손님들 먹을 거 다 엎질렀잖아.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부엌 쪽을 봤어요. 유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서 치워. 빨리. 유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갈비 조각을 주우며 유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명숙은 팔짱을 낀 채 유나를 내려다봤어요. 정신 좀 차려. 넌 왜 조심성이 없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닦았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유나는 혼자 남아 바닥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닦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혼날 것 같았으니까요. 11시 바닥을 다 닦고 유나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유나는 조리대를 붙잡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어요. 유나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응, 괜찮아. 유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유나의 이마에 손을 댔어요.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어. 병원 가야 돼. 아니야. 조금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유나는 도윤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몸이 휘청거렸어요. 도윤이 유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도윤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갈비찜을 다시 만들어야 했습니다. 명숙이 화를 낼 게 뻔했어요. 난 괜찮아. 조금만. 유나는 도윤의 품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여보. 그리고 유나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유나가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유나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병원이었어요. 침대 옆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고 도윤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유나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유나를 봤어요. 깨어났어? 괜찮아?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내가 데리고 왔어. 유나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부엌에서 냄비를 들다가 갈비찜이 쏟아지고 명숙이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돌잔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지금 내 몸이 제일 중요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도윤을 봤어요. 도윤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해. 내가 실수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이야기했어. 유나는 도윤을 똑바로 봤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단단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의사 강태훈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원은 차트를 보며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정신 차리셨네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심한 탈수와 고열 그리고 과로로 쓰러지셨어요. 수술 후 회복기인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재발 위험이 커집니다. 강태훈의 목소리는 엄격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할 일이 아닙니다. 본인 몸을 본인이 챙겨야죠. 앞으로 최소 2주일은 완전히 쉬셔야 합니다. 집안일도 외출도 금지입니다. 하지만 집에 보호자분이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죠? 강태훈이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강태훈은 유나를 다시 봤습니다. 환자분,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에 또 이러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암 재발은 농담이 아니에요. 유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강태훈은 차트를 덮고 나갔어요. 유나는 도윤을 봤습니다. 돌잔치는 어떻게 됐어? 그냥 진행됐어. 어머니가 배달 음식 시켜서 해결했어.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관심했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 맞아. 나는 내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이번만이라고 했잖아.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도윤의 손을 꽉 쥐었어요. 오후 2시 유나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링거가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도윤은 병원 카페에서 음료를 사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유나는 혼자 남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숙이었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보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나야, 너 지금 병원에 있다며? 명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돌잔치 망쳐놓고 병원에 누워있으니 편하겠네.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숙의 말은 계속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 큰 며느리가 돌잔치 중간에 쓰러져서 행사 망쳤다고 수군거렸어. 우리 집 체면이 다 깎였어.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조심? 애초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 갈비찜 엎지르고 쓰러지고.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도윤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앞으로 너한테 연락하지 말래. 자기가 알아서 하겠대. 이게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너 때문에 우리 모자 사이가 틀어졌어. 책임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문이 열리고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유나가 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울어? 어디 아파?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유나를 안았어요. 유나는 도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했어.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숙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씀드릴게.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내가 돌잔치를 망쳤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픈 사람한테 일을 시킨 게 잘못이지.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도윤의 모습에 놀랐어요.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확실하게 선을 그을게. 앞으로 너한테 이런 일 시키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든 상관없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 건강이야. 도윤은 유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유나는 도윤을 봤어요. 도윤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저녁 6시 유나는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2주일간 절대 안정을 지시했어요. 도윤은 유나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유나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어머니한테 뭐라고 할 거야? 도윤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사실대로 말할 거야. 앞으로 유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안일도 시키지 말라고. 그럼 어머니가 화내실 텐데. 화내시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이제 내 편이야. 유나는 도윤을 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이었어요. 집에 도착하고 유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도윤은 저녁을 준비한다며 부엌으로 갔어요. 유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였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집안일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유나는 일어나려다가 도윤의 말을 떠올렸어요. 2주일간 절대 안정. 유나는 다시 누웠습니다.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움직이는 소리였어요. 유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설거지하는 소리, 청소기 돌아가는 소리. 도윤이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보, 뭐해? 도윤은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유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깼어? 왜 일어났어? 더 자야지. 괜찮아. 근데 너 청소하고 있었어? 응. 좀 지저분해서.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유나는 도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툴렀지만 도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할게. 넌 회사 가야 하잖아. 아니야. 오늘 재택근무로 바꿨어. 너 돌봐야 하니까. 유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도윤은 유나를 소파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아 있어. 아침 만들어줄게. 도윤이 부엌으로 가고 유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부재중 전화가 15통이었어요. 전부 명숙이었습니다. 문자도 와 있었어요. 유나야, 전화 좀 받아. 왜 전화 안 받니? 도윤이한테 무슨 말 한 거야?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장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명숙을 무시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오전 11시 도윤이 간단한 죽을 만들어 왔습니다. 유나는 죽을 먹으며 도윤을 봤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연락했어? 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어젯밤에 전화했어. 뭐라고 하셨어? 화내셨어. 당연히. 도윤은 죽을 떠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 앞으로 유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만 연락하라고. 그랬더니 버릇없다고 하셨어. 자식이 어미한테 이럴 수 있냐고.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너 때문에. 미안할 거 없어. 내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일이야. 도윤은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오후 2시 유나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어요. 유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나야, 나 혜림이야. 시동생 며느리 혜림이었습니다. 유나는 놀라서 몸을 세웠어요. 혜림씨. 무슨 일이세요? 언니, 괜찮아? 어머니한테 들었어. 병원 갔다 왔다며? 혜림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유나는 안심했어요. 응.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언니, 미안해. 나도 도와줬어야 했는데. 당직 핑계대고 빠져서.
아니야, 혜림 씨 잘못 아니야. 어머니가 언니한테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알아. 나는 의사라고 예뻐하시면서 언니한테는. 혜림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지. 언니, 이제 좀 거절해.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 그게 쉽지 않아. 어려워도 해야 해. 안 그러면 언니만 망가져. 혜림의 말이 유나의 가슴을 쿡 찔렀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고마워, 혜림씨. 걱정해줘서. 언니 힘내. 내가 응원할게.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혜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해. 유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저녁 6시 유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명숙이었습니다.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부엌에서 나와 인터폰을 봤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여보, 침실로 들어가 있어. 하지만 괜찮아. 내가 이야기할게. 도윤은 유나를 침실로 보냈습니다. 유나는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명숙이 대답했어요. 내가 우리 집에 못 와. 며느리 얼굴 좀 보려고 왔지. 어머니, 지금 유나는 쉬고 있어요. 병원에서 절대 안정하라고 했어요. 안정? 집에서 뒹굴고 있으면 그게 안정 아니야?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유나는 지금 회복 중이에요. 무리하면 안 돼요. 무리? 돌잔치 하나 준비한 게 무리야? 다른 며느리들은 다 하는데? 다른 며느리들은 암 수술 받지 않았잖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나는 침실 문 뒤에서 숨을 죽였어요. 그래, 암 수술 받았어. 근데 석 달이나 지났잖아. 언제까지 그걸 핑계 삼을 거야? 핑계가 아니에요. 의사가 재발 위험이 있다고 했어요. 재발? 그런 거 다 겁주는 거야.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명숙의 말에 유나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대답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앞으로 유나한테 집안일 시키지 마세요. 유나는 회복에만 집중해야 해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에요. 제발 유나를 내버려 두세요. 이게 다 유나가 너한테 뭐라고 한 거지. 시어머니 험담했어? 아니에요. 유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제가 본 거예요. 유나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알았어. 앞으로 유나한테 연락 안 할게. 너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우리 이제 남이야. 어머니. 꺼져.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침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도윤은 현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도윤에게 다가갔어요. 여보. 도윤이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는 도윤의 품에서 울었어요. 도윤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 혈색이 조금 돌아왔습니다. 일주일간 푹 쉬었더니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유나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유나를 보고 웃었습니다. 일어났어? 잘 잤어? 응.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다. 아침 먹을래? 도윤은 부엌으로 가서 토스트를 구웠습니다. 유나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명숙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있었어요. 유나는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시댁 친척들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지하 돌잔치 때 큰며느리가 쓰러졌다며? 그러게. 행사 중간에 쓰러지다니. 명숙 언니가 얼마나 창피했겠어. 요즘 며느리들은 체력도 없나 봐. 유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댓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암 수술 받았다던데? 그래도 석 달이나 지났잖아.
핑계 아니야?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은 약해. 유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명숙의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유나가 워낙 몸이 약해서 그래요. 제가 무리시킨 것도 아닌데 쓰러져서 저도 난처했어요. 유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명숙은 자신이 무리를 시키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도윤이 토스트를 들고 왔습니다. 유나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유나는 핸드폰을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도윤은 단톡방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야? 어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도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는 도윤의 품에서 울었어요. 여보, 나 정말 못하겠어. 이렇게 사는 게. 여보, 괜찮아. 단톡방 나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도 소용없어. 사람들은 계속 날 욕할 거야. 그건 사람들 문제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윤은 유나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신경 끄자. 시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유나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유나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유나야, 나야. 엄마. 유나의 친정 엄마 정이었습니다. 유나는 반가워서 웃었어요. 엄마, 어떻게 전화를? 유나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불안해졌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까 명숙 씨한테 전화 왔어.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말을 이었어요. 명숙 씨가 너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1시간 동안 얘기하더라. 돌잔치 망쳤다고. 도윤이까지 버릇없게 만들었다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도 울고 있었어요. 유나야. 엄마가 내 편을 못 들어줘서 미안해. 근데 명숙 씨가 하도 화를 내니까 엄마도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 엄마.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유나야, 너 정말 괜찮아? 많이 힘들지?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정희는 계속 울었어요. 엄마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정말. 유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정희와 통화를 끊고 유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은 시댁 식구들에게만 험담을 한 게 아니었어요. 친정 엄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유나를 욕했습니다. 유나는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이 서재에서 나와 유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나가 소파에서 울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유나는 도윤에게 정희와의 통화를 말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가 장모님한테까지. 도윤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명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갔지만 명숙은 받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 장모님한테 전화하신 거 맞습니까? 유나 험담하셨습니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어머니랑 연락 완전히 끊을 거야. 여보. 그러면 상관없어. 어머니가 선을 넘으셨어. 장모님한테까지 전화하다니. 이건 너무해. 도윤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유나는 도윤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저녁 8시 유나와 도윤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유나는 밥을 겨우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여보. 유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유나를 봤어요. 응.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말이야? 어머니랑, 시댁이랑, 관계를.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당분간 연락 안 하자.
어머니가 진정하실 때까지.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야. 서로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명숙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유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넌 왜 조심성이 없니? 돌잔치 망쳐놓고. 우리 집 체면이 다 깎였어. 유나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매일 약을 먹고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어요. 강태훈 의사는 유나의 상태가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무리만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나는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봄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따뜻했습니다. 유나는 차에 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수진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몇 시에 갈까? 6시. 기다릴게.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는 게 설렜어요. 저녁 6시 유나는 수진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어주며 환하게 웃었어요. 유나야, 얼굴에 생기가 도네. 많이 나아졌구나. 응, 이제 좀 괜찮아. 유나는 수진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수진이 직접 만든 거였습니다. 앉아. 오늘은 내가 대접할게. 유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밥을 퍼주며 물었어요. 시댁이랑은 어때? 아직도 연락 안 해? 응. 한 달째 연락 없어. 그게 나은 것 같아. 유나야, 너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유나야, 이제 좀 내 인생 살아. 시댁 눈치 보지 말고. 그게 쉽지 않아. 어렵지. 근데 안 하면 너만 망가져. 내가 선택해야 해. 수진의 말이 유나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유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유나는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명숙이었습니다. 유나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명숙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명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유나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들어가도 돼?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명숙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유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나야, 몸은 좀 어때? 괜찮아요. 그래.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과일 바구니를 유나 앞으로 밀었어요. 이거 너 먹으라고 사왔어. 유나는 과일 바구니를 봤습니다. 사과, 배, 귤이 들어 있었어요. 유나는 명숙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야. 미안해. 유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숙이 사과를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내 몸 상태도 생각 안 하고 무리하게 일 시켰지.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나도 알아. 내가 너한테 너무했다는 거. 명숙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유나는 처음 보는 명숙의 모습에 놀랐어요. 경수한테 혼났어. 도윤이한테도 욕먹었고 혜림이도 나한테 실망했대. 그제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어머니. 유나야, 용서해줄 수 있겠니? 명숙이 유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유나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12년 동안 쌓인 상처들이 떠올랐어요. 명숙의 차가운 말투, 차별, 무시. 전부요. 하지만 유나는 명숙이 처음으로 사과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명숙이 유나를 봤습니다. 유나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어요. 앞으로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할게요. 명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유나는 계속 말했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아프면 아픈 거고 힘들면 힘든 거예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나야, 어머니가 저한테 뭘 부탁하시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거절할게요. 그게 서로한테 나은 것 같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숙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큰 며느리니까 해야 한다고. 어머니,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제 한계를 넘어서는 건 이제 못해요. 명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유나야. 진심으로. 유나는 명숙의 손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유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명숙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갈게. 몸조리 잘해.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명숙이 나가고 유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보며 유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명숙의 사과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유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녁에 도윤이 퇴근했습니다. 유나는 명숙이 다녀간 이야기를 했어요. 도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했어? 응. 그래서 뭐라고 했어?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했어. 도윤은 유나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정말 잘했어. 유나는 도윤의 품에 기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기만 하지 않겠다고요. 한 달 뒤 유나는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았습니다. 강태우는 검사 결과를 보며 웃었어요. 아주 좋아요. 재발 징후 전혀 없고 회복도 순조롭습니다. 정말이요? 네.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유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탔어요. 핸드폰을 보니 명숙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유나야, 다음 주 일요일에 집에서 가족 모임 하려고 하는데 올 수 있니?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냥 얼굴만 보면 좋겠어. 유나는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가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유나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뵐게요. 유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시댁 행사를 거절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유나를 안으며 웃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유나는 도윤의 품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예요. 명숙과의 관계도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도요. 하지만 유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자신을 지키는 게 먼저라는 걸요. 저녁 유나와 도윤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도윤이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바로 말해줘. 혼자 참지 말고. 응, 그럴게. 유나는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도 웃고 있었어요. 유나는 도윤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며칠 뒤 명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유나야, 나 명숙이야. 명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유나는 긴장했어요. 네, 어머니. 지난번에 가족 모임 못 온다고 했지? 괜찮아. 다음에 시간 되면 와.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나야,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어. 명숙의 사과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내 의견도 물어볼게. 무조건 시키지 않을게. 유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명숙이 변하고 있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조금씩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순간들이 올 거예요.
명숙과의 관계도 완벽해질 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제 알았어요. 자신을 지키는 법을요. 한 달 뒤 유나는 수진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수진이 물었어요. 유나야, 요즘 어때? 좋아. 많이 좋아졌어. 시댁이랑은? 어머니가 많이 바뀌셨어. 완전히는 아니지만 예전보단 나아. 다행이다. 유나야, 너 달라진 거 알아? 응. 예전엔 항상 미안하다고만 했잖아. 근데 지금은 당당해 보여.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맞았어요. 유나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모든 걸 참지 않았어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했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무슨 소리야? 친구 아니야. 두 사람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도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에 부산 바다 구경 갈까? 우리 둘이서. 정말? 좋아. 유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도윤도 웃으며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유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곁에 있었고 수진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킬 힘이 생겼어요. 유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참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며 사는 삶이요. 며칠 뒤 명숙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는 조금 덜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나야, 다음 주 토요일에 집들이 하는 집이 있는데 같이 갈래? 유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내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날은 제가 병원 검진 있어요. 그래? 그럼 다음에 가자.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절하는 게 예전보다 쉬워졌어요. 그리고 명숙도 예전보다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뒤 유나와 도윤은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도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도윤이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두 사람은 파도를 보며 걸었습니다. 바람이 유나의 머리카락을 날렸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따뜻했습니다. 몇 달 뒤 유나는 강태훈 의사에게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 재발 징후가 전혀 없었어요. 유나는 병원을 나와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해냈어. 유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을 지키며 살아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쉽지 않았지만 유나는 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윤은 유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축하해, 여보. 정말 잘 견뎠어. 고마워. 내가 곁에 있어줘서. 유나는 도윤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진짜로요. 저녁 유나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천천히, 무리하지 않게요. 도윤이 부엌으로 들어와 유나를 도왔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도윤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우리끼리 잘 살자. 응. 유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겠다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유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유나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유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지 않고 당당하게 존중받는 삶이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